요건 여러분 채워넣는 건데, 채워넣는 거, 여러분들 채워넣을 수 있는 것들은 채워넣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자동 연병안 같은 거는 얘는 뭐라고 해요? 얘는 자바가 직접 알아서 해주는 경우로 보시면 돼요. 자바가 알아서 해주는 경우가, 쉽게 말해서 이제 자동 형변환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동 형변환 같은 경우는 개발자가 소스 코드로 형변환을 하는 거고, 가 수동 형변환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더블이 있다 했을 때, 더블이라는 타입이 있을 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자바가 알아서 10.0으로 형변환을 해주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 뭐 인텔 A는 A는 D 이거 안 된다 했죠? 그쵸? 이렇게는 왜냐면 이제 여기 어쨌든 10.0이 돼서 변환이 돼서 들어가는데 이 뒤에는 뭐라고 한다? 10.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 이렇게 내가 그냥 인트 할 테니까 이거 형변환해서 그냥 넣어줘. 이게 바로 수동 형변환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반 형변환, 즉 일반 값의 형변환이라는 건 아까 더블 D, 그 이제 불리한 더블 타입에 대해서 더블 타입이 정수가 이제 실수 타입으로 형변환이 되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언제 자바가 언제 안전하다고 느낀다? 사실 값 손실이 발생할 수 없는 경우예요. 왜냐면 10.0에서 10이 되는 데는 이제 10에서 10.0 되는 데는 값 손실이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자바가 이제 안전하다고 느낀다. 대표적인 게 뭐다? 정수가 실수로 바뀌는 경우.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일반 값의 형변에 대해서 자바 위험하다 느끼는 경우가 뭐예요? 이것도 사실 객체랑 비슷해요. 값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죠. 객체는 사실 버튼 개수라 보시면 되고요. 실수가 정수가 되는 경우라 보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예가. 자, 그 다음에 리모컨의 버튼 개수와 구성은 여러분들 요거는 할 수 있겠죠. 사람 리모컨은 버튼이 몇 개? 2개죠. 그 다음에 구성이 숨쉬다랑 말하다가 있는 거고, 원숭이 리모컨은 버튼이 얘도 2개 있고, 그 다음에 숨쉬다가 있고, 뭐가 있어요? 묘기 부리다가 있잖아요. 묘기 부리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요거 설명해달라 했죠. 자, 요게 뭐예요? 지금 사람 리모컨이 원숭이 리모컨으로 형변환이 된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자, 사람에는 버튼이 2개가 있죠. 숨쉬다 말하다. 그죠? 근데 숨쉬다 말하다가 원숭이 리모컨으로 형변환이 되면서 뭐가 빠지는 거예요? 말하다가 이제 빠지고 뭐가 추가된다? 묘기 부리다가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버튼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경우에는 자바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라 할까요? 원래는 사람 리모컨에는 뭐가 연결되죠? 사람이 연결되잖아요. 연결되어 있고, 실제로 객체가 만들어지면 제가 리모컨이 만들어진다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리모컨에 뭐가 추가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묘기 부리다 버튼이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묘기 부리다 버튼이 어떻게 눌렀을 때, 이걸 실행했을 때 사람이 묘기를 부려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게다가 자바 같은 경우는 이즈어 관계, 즉 사람은 원숭이다, 사람은 원숭이다, 그런 관계가 아니면 자동 형변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이즈어 관계가 아니면 자동 형변환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람을 원숭이라고 바꿔버리면 되긴 하겠죠. 근데 사람이 원숭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는 정답이 있네요. 일단 버튼은 이제 1개 있고, 숨쉬다. 얘는 버튼 2개, 숨쉬다랑 묘기 부리다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안 되는 이유 뭐예요? 동물이 지금 원숭이 리모컨이 동물 리모컨으로 형변환이 되는 이게 되는 이유죠. 이게 형변환이 되는 이유는 뭐다? 원숭이가 지금 동물이잖아요. 상속을 받았죠. 숨쉬다라는 버튼을. 그죠?
그러면 이제 원숭이가 동물로서 형변환이 되면서 뭐가 제거된다? 묘기부리다가 제거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실. 그쵸? 묘기부리다라는 게 제거가 되면서 동물 리모컨으로 형변환이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버튼이 뭐예요? 원숭이 리모컨이 동물 리모컨으로 뭐라 할까요? 리모컨으로 변경될 때에는 항상 버튼을 뭐 할 일만 있다? 제거할 일만 있는 거죠. 버튼을 추가할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자바에서는 요 이즈어 관계 있잖아요. 이즈어 자바에서는 이즈어 관계라면 항상 자동 형변화를 해줍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지금 우리가 원숭이는 동물이다라고 지금 자동 형변화를 해줬잖아요. 이렇게 상속을 해줬잖아요. 그죠? 자바한테 지금 알려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자바가 안전하네 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건 뭐예요? 동물 리모컨이 원숭이 리모컨으로 형변환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동물 리모컨에는 지금 숨쉬다라는 버튼이 있고, 근데 얘가 형변환이 되면서 뭐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묘기부리다가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 변수가 A 원숭이 변수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렇게 제한하는 거예요. 라고 제한하는 상황.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해요? A 원숭이 변수가 이제 동물 변수한테 뭐라고 하죠? 야, 나는 원숭이랑만 연결이 가능한 건데 네가 하고 있는 거 원숭이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 동물 변수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랑 연결되어 있는 게 뭐다? 원숭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동물일 수도 있고, 이게 아니면 뭐 토끼일 수도 있고, 사슴일 수도 있고, 그건 몰라. 사실 내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고 실제로 실행해봐야 알아. 그래서 이제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게 되게 하려면 이런 식으로 수동 형변환을 해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사실 보면 역이즈어 관계란 말이에요. 역이즈어 관계라는 게 뭐예요? 원숭이는 동물이다라는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동 형변환에 대해서 자바 컴파일러는 개발자를 믿고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렇다고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무조건 넘어가는 게 무조건 엄청나게 좋은 건가요?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발자의 사인이 뭐든 100% 넘어가는 것처럼 되는 건 아니에요. 개발자가 사인했다 하면 그에 따른 뭐도 따른다?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개발자가 만약에 그렇게 해서 넘어갔는데 코드에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개발자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게 런타임에서 절대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런타임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 런타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오류가 분명히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매우 신중하게 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객체 리모컨의 형변화에 대해서 자바 언제 느껴요? 얘도 사실 일반 값이랑 살짝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모컨의 형변환이라는 건 뭐예요? 변환이라는 것은 버튼의 구성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버튼이 뭐예요? 추가되는 경우? 아니죠. 버튼이 제거되는 경우 불편은 하지만 위험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 빔 프로젝트 버튼 제거하면 전원 버튼 빼고 다 제거해도 불편은 하지만 작동은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근데 얘는 언제 위험하다고 느낀다? 버튼이 추가되는 경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버튼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자바가 위험하다고 느낀다. 왜요? 그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기능이 뭐랄까요? 그래요.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에 추가된 리모컨 버튼과
대응되는 기능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일종의 도박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깐깐하게 이제 문법 검사를 해가지고 자바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개발자한테 이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그래서 컴파일러에서 이제 밑줄을 그어주는 거죠. 컴파일 오류를 감지해가지고. 자, 그래서 컴파일 타임과 런타임 차이, 요거 개념을 설명드리면, 컴파일 타임은 뭐라고 하냐면 문법 체크를 하는 거예요. 문법 체크 등을 하는 시간. 여러분들 프로그램 뭐 컨트롤 시프트 F10 누르면 뭐 내가 코드 잘못 작성하면 오류 메시지 뜨죠? 그죠? 그게 바로 뭐다? 컴파일 타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타임 과정에서 내가 문법을 잘못했으면 오류 메시지를 띄워주는 거예요. 근데 런타임 에러는 뭐냐면 말 그대로 프로그램의 실행 중에 발생한 오류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하다보면 프로그램 여러분들 코드를 잘못 쓰거나 뭔가 잘못 입력했을 때 프로그램 펑 하고 터지는 경우를 볼 거예요. 그런 경우가 바로 런타임에 발생하는 에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에러와 익셉션, 뭐라 할까요? 에러 익셉션. 제가 잠시만요. 이거 런타임 에러라고 했네요. 런타임은 이제 런타임을 썼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요거죠. 요거 잠깐 잘못 썼네요. 런타임, 얘는 뭐 실행 중인 시간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실행 중인 시간. 런타임에 발생한 거. 자, 얘는 에러는 이제 컴파일 에러는 컴파일 타임에 발견된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F10 눌렀을 때 그때 이제 문법 에러 나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수업 중에도 계속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차이가 있다. 익셉션은 말 그대로 이제 익셉션이 얘가 바로 런타임에 발생된 에러라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뭔가 저랑 같이 만들면서 간단하게 뭐 자바 이용해가지고 뭔가를 만들 건데 그때 이런 익셉션 같은 걸 많이 볼 거예요. 예외 규정. 그러니까 런타임에 굉장히 이런 걸 많이 볼 건데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만 아시고 넘어가면 되고요. 자, 더블 D는 얘는 뭐라 할까요? 얘는 뭐 그러니까 자동 형별 뭐야 이거? 이게 왜 없네요? 이거 원래는 문제가 이건데 지워버렸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이게 사라졌네요. 자, 얘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얘는 뭐 되죠. 얘는 안 되는 이유가 아니죠. 얘는 이제 뭐 이게 되는 이유고 여기가 안 되는 이유죠. 이거는 제가 나중에 수정을 해놓겠습니다. 얘가 안 되는 이유죠. 얘는 자동 형변환을 허용해주잖아요. 그쵸? 이 뭐예요? 값이 이제 뭐 손실되지 않잖아요. 값이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 얘는 상관없는 거죠. 안전하죠.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말 그대로 역이저 관계잖아요. 역이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넘어가려면 수동형 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다고 이제 이 수동형 변환이 무조건적으로 옳은 방법은 아니다. 런타임의 에러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문제를 같이 풀어봤습니다.